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네, 35번째. 계속 그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에 관한 얘기로 오늘의 이 시간 제목은 공명의 주파수를 맞춰라. 주파수를 맞춰라. 이것은 주파수를 맞춰라. 이것은 라디오 틀을 때, 텔레비를 볼 때 쓰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주파수를 맞춰라. 이것은 이 양자역학 또는 전자공학 또는 이런 그 첨단과학 시대에 주파수를 맞추란 말이 이제는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공명의 주파수를 아무데나 맞출 수 없죠. 주파수를 맞추면 공명이 되니까 공명의 주파수를 맞춰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왜 쓰는 것인가? 왜 읽는 것인가? 공명, 공감이 되니까 그 공명, 공감을 위해서 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공명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파수를 맞춰라. 왜 인류는 언어와 함께 시를 애호하며 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시학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시의 도의 근본이 그동안 시대마다 개인마다 천의 얼굴이어서 엘리엇은 시에 대한 정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고 했을 만큼 어려운 난제로 여겨왔고, 그래서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처럼 혼미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 이유는 시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하는 것들이 바로 과학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과학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시나 인문학은 철저히 물질과학과 구별되는 정신과학이다, 또 정신주의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뜬구름 잡는 형이상의 논리로 역사를 호도하고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나 인문학은 인간의 정신이나 심리의 세계이니까 객관적인 물질적인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세계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원론을 내세우면서 시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다양한 것이 정답이다. 과학에는 정답이 있지만 시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애매한 그런 모순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필자가 21세기 첨단과학인이 양자과학을 만나면서 양자과학을 통한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에 도전하면서 그동안 난제였던 시학의 근본이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해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생 시학과 함께 살아온 필자에게 최대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필자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이 공명 공감의 시학을 만나면서 바로 시의 도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팔순을 훨씬 넘긴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과학을 만나면서 필자가 발견한 이 시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은
일찍이 공자는 시 이론이 폐지할 사무사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시 이론이 폐지할 뭐냐? 최고 공명 공감 지문. 시라는 것은 뭐냐? 최고 공명 공감 지문이다. 요 독자와 더불어. 시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로 독자와 더불어 공명 공감하는 문장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만난 시의 근본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족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엘리어트는 시의 정의에 대한 역사에는 오류의 역사라는 그런 회의적인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인들은 독자와 더불어 공명, 공감도를 높이고자 언어 파동의 주파수를 독자가 기대하는 파동의 주파수에 잘 맞추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문장에도 공명,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어떻게 쓸 것인가? 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의 시의 근본이 밝혀졌으니까 그 해답도 분명합니다. 시는 독자와 더불어 공명 공감하는 문장이면 시를 쓴다는 것은 산문보다 독자와 공명 공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창조적인 리듬,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 보다 창조적인 코노테이션을 잘 구사해서 독자와의 주파수를 잘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독자는 또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 시 작품이 구사하고 있는 보다 창조적인 리듬,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 보다 창조적인 코노테이션과 함께 참여해서 나의 기대를, 나의 주파수를 그러한 메타포와 리듬과 코노테이션에 잘 맞아떨어지도록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함께 삶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명창이나 스사펠레에게 박수를 보내놓고 열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공명공감을 몰랐기 때문에 카달시스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를 통한 공명공감이라는 그 신비의 마력에 벗어나지 못하고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도 시를 즐기고 노래를 즐기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두 파동이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이 다르고 주파수가 다른 것들이 만나면 충돌이 되고 파괴가 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엇갈린다고 말하고 그래서 애롭고 불안하다고 말하고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쩌다가 같은 파동,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 단짝을 만났기 때문에 반갑고 힘이 나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생기가 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살맛나고 용기가 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황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자연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파동을 발산하는 원자로 구성된 만물은 모두가 공감을 열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위적으로라도 이 공감 장치를 만들어서 즐기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술 문명이고 정신 문명이고 그 중에 예술이나 시는 더 두드러지는 공명의 언어적 파동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 장치를 통해서 시인과 작품과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감동하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다. 그럼 이 첨단 과학의 기기들, 라디오, TV,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기구, 이런 모든 도구들은 모두가 일정한 주파수를 또는 소리나 빛으로 발산하는 파동장치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해서 소통하려고 하면은 이들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라디오나 TV 소통하려면 채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나 컴퓨터와 소통하려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을 깔아야 하고 그걸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채널을 맞추고 앱을 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주파수를 맞춰야 공명, 공진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문명은 바로 각기 다른 파장과 주파수의 기기들을 만들어 소통하는 문명입니다. 따라서 이 무궁무진한 정보의 신세계를 만나려면 이들과 공명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어찌 이런 라디오, 텔레비 뿐입니까? 이 공명의 이치가 어찌 전자기기 뿐입니까? 바로 인간도, 물질도, 종교도,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사랑도, 행복도, 건강도, 성공도, 인문학도, 그 무엇도 모두가 서로 간에 주파수를 잘 맞는 찰떡궁합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충돌과 분열이 있고 부패와 파괴와 해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니 고독이니 불만이니 불행이니 불건강이니 고통이니 절망이니 이게 다 무엇들입니까? 이 모든 부정적 심리도 모두가 공감의 주파수가 실패한 맞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의 원리는 바로 우주 만물 천지조화가 이루어지는 진리, 원리, 바로 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와 최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자와 주파수를 잘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과 주파수가 맞는 시가 될 때 사람들은 이를 애송신이, 명신이 하게 됩니다. 앞서 기사를 보면 한국인 대표 다대수가 좋아하는 애송시 김소래 진달래고전은 때 했는데, 시인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시는 윤동주의 서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송시 중에서도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는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시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감성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은 한국인들의 주파수, 공감의 주파수에 잘 맞기 때문이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 전문입니다. 자, 앞서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소월의 진달래꽃을 첫 번째로 했지만 또 두 번째로는 서시에서, 그런데 시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윤동주의 서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윤동주의 서시가 보다
독자와의 공감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시가 갖는 이 공감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소를 진달래 꽃은 사랑이란 이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대중적인 파동이지만, 윤동주의 서시는 하늘과의 공감이 상실된 보다 근원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불안감이고 부끄러움의 고백이라는 데서 그 주제의 무게가 다릅니다. 시인의 절실함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내 주파수가 맞아서 공감해야만 되겠는데, 공명, 공감, 내 보강 간섭의 상태를 이루어야겠는데, 왜? 하늘과 공감하면은 그게 진짜 구원이고 천국 낙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또는 이런 자연들과의 공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당당한 공감을 통한, 그러니까 하늘, 어떤 절대적 존재, 절대적 가치, 안정과 구원을 절실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다시 어떤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불안한 상황임을 실토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바로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나라를 잃은 모든 어떤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들은 모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어떤 죄책감의 존재, 그 원죄의 어떤 그런 그 천형적인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허무감, 이런 것에 대한 자조가 바로 이 윤동주의 서시에 깔려있는 주파수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이러한 보편적, 시대적, 보편적 그런 감정의 주파수가 바로 이 윤동주의 서시의 주파수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명되는 동병상련의 주파수가 바로 보강간섭의 정도를 가장 높은 강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뇌 찬 시적인 언어의 파동에 시인들은 물론 독자들도 같은 고뇌의 파동을 일으키며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동주의 서시는 한국인 또는 일반인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늘과의 공감 조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갈망의 주제를 보다 창조적인 리듬과 메타포로 잘 형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독자인 시인과 더욱 공명의 주파수를 잘 맞춘 작품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